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커다란 장세의 흐름을 정말 밀물이냐 썰물이냐 지금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제 하락은 끝났죠. 하락은 끝났는데 뭐 폭락이 더 있다. 아직 멀었다. 뭐 아니다. 이제는 올라간다. 금리 인상도 이제 거진 다 와간다. 아니다. 고용지표 올라가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는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다 무시하십시오. 뭐 미 연준 의장 얘기도 다 무시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때 연준 위원장은 연준 위원장은 자기 아, 돈 빌려주고 돈 받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받는 은행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금 금리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대출 금리를 얼마를 되는지를 일반 은행을 상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그 밑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대8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뭐 배추 농사를 져도 그렇고 바다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똑같이 파이코인을 사도 그렇고 똑같이 파이코인을 채굴해도 그렇고 똑같이 비트코인을 사도 20%는 먹고 80%는 손해봅니다. 뒤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앞이냐 뒤냐 그거를 이제 2대8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예를 들으면은 걔네가 1000억 개를 발행한다. 한 200억 개에서 300억 개까지 한 사람들은 돈 법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경쟁이 심해지죠. 그 앞에 한 200억 개, 300억 개 되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 돈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물론 그것을 지표로서 알 수 있는 것이 돈의 법칙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다 그랬는데 그냥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 매일매일 체결 종목 중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적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표 만드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거로 하면요. 코스피 같은 거로 하면 이게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요건 코넥스 뭐 무시하고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11월 1일 날 5,710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냐면 4,904예요. 그러니까 좀 내린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떻죠? 코스닥은 5,860, 코스닥은 그랬고 코스피는 5,86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870이죠. 코스피가 그냥 간단하게만 놓고 봐도 코스피가 3개월 전부터 낮았죠. 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지수에 앞서 상승 하락선이 정상에 도달하는데 지수보다도 앞서서 상승 하락선이 정상에 도달하는데 이거를 먼저 켜놓고 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느냐?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비주류 종목에서 빠져나와 가치가 확실한 좋은 종목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해 본 거를 팔고 이제 뭐 이상한 거 다 팔고 좋은 데로 몰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몰리기 시작하면서 2대8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는 예전부터 블루칩이 절정에 이르는 5 내지 10개월 전에 상승 하락선은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게 다우지수죠. 다우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5, 6개월 전에 이 상승 하락선은 미리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상승 하락선은 미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자기 건 더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팔고 오르는 쪽으로 올라타면서 이렇게 인간의 광기가 시작이 되는 거, 쏠림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단 상승 ADL 선이 이 상승을 멈추면 야, 이거 상승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장이 상승 하락선이 올라가다가 뭐 대충 그렇다. 그런데 이건 올라간다.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2대 8의 법칙이 작용이 일어났구나. 이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1단계 바닥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지금이죠. 지금이 막 1단계 바닥이 형성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건 이제 코스피인데요. 1단계 바닥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거꾸로 지수가 상승 하락선보다 먼저 최저점에 이른다. 지수가 먼저 최저점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로 보여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여기서 코스닥이에요. 지수가 먼저 최저점에 이른다. 지금 코스닥이 이때 이제 최저점이었는데 지금 어떻죠? 표를 보니까 아까 코스닥이 어땠죠? 11월 1일 날 5,710이었어요. 지금 4,904. 그러면 제일 바닥이 어디였느냐? 먼저 최저점이 어디였느냐? 4,030. 4,030도 왔었어요. 11월 21일 날. 11월 1일 날 4,030. 지금보다 낮았죠. 먼저 최저점에 온다라는 거죠. 4,022. 표로 나중에 4,000대도 갔었어요. 4,000, 4,022, 4,300, 3,898, 3,753, 3,953 이런 식으로 먼저 최저점에 온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일단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6,000도 갔다가 지난 2월 2일 날 목요일 날 그랬다가 지금 4,904죠. 이렇게 1단계 바닥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지수가 하락선보다 먼저 최저점에 이른다. 지수가 먼저 이른다.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을 놓고 보면 5,710에서 4,904로 낮아졌잖아요. 5,700에서 전부 다 5,700 미치잖아요. 최근 거진 20일간 지수가 먼저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나서도 지수는 지금 하락을 멈췄죠. 아까 하락을 멈췄죠. 지수는 하락을 멈추고서도 상승 하락선은 계속 하락을 한 것을 보인다. 이처럼 1단계 이거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먼저 반등하는 게 있으니까 막 파는 거죠. 여기서도 2대 8의 법칙이 되는 거죠. 똑같죠. 이처럼 1단계에 나타나는 지수와 상승 하락선의 불일치를 많은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다. 3단계 정상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불일치는 아까 3단계 정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일치는 3단계 정상에서 나는 이런 불일치는 이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일어날 때는 긍정적인 불일치라고 한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어떤 업종은 서서히 1단계 패턴을 형성해 가는 반면 다른 업종은 아직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공지능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이 1단계 지나서 지금 2단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것은 바닥세건 정상 단계건 그 불일치가 오래 갈수록 결국 일어날 반전도 막강해진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차트 그리기. 차트 읽기 전문가에서 나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 장외거래소의 상승 하락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 하락선까지 꾸준히 다뤄왔다. 이렇게 꾸준히 다뤄왔다.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요. 모든 상승 하락선이 시장의 속사정을 파악하는데 직관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승 하락선이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매일 게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지 경제란에도 실린다. 제가 증권주 오늘 상승 하락 다 실린다고 했죠. 아까 제가 엑셀표로 만들어 보는 것도 그것은 이제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상승 하락선 같은 것을 이제 스티밋 같은 데다 글 쓰는 사람들은 뭐 주식 코스닥을 써도 좋고 코스피를 써도 좋고 거기다 매일매일 기록을 해두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만일 이 상승 하락 추세선을 직접 만들고 싶다면 직접 손으로 만들면요, 컴퓨터로 만들면 감이 더 빨리 와요. 반드시 지수 차트 위에 직접 표시하도록 한다. 두 가지 모두 1일 기준으로 도표화해야 한다. 이 수치들을 표시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당신의 이윤을 증식하는 데 이러한 도표는 아주 도움을 준다. 이게 이제 제가 해보려고 이제 저도 준비를 한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코스피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얼마, 오늘 얼마. 그 다음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여기다 적는 거예요. 2480이죠. 2400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80이니까 이게 코스닥이 이게 코스피잖아요. 그러면 기준선을 정해서 지금 5810 지수는 5810 코스닥은 766 4904 4904 요게 그 다음에 코스닥은 4904잖아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5870인데 제가 이거를 5870인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저도 이제 손으로 한 칸 한 칸 해보면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익히는 거는 감이 굉장히 빨리 오죠. 도표를 만들 때는 먼저 차트 종이를 둘로 나누어서 적절한 눈금을 사용하여 지수를 표시해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 자기가 그려가면 되죠. 아래쪽에는 뉴욕 거래소의 상승 하락 추세를 매일 누적한 대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된다. 이 아래쪽 그래프는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를 나타내는데 먼저 차트의 줄 하나를 얼마로 정할지 정해야 된다. 가령 한 칸당 요 한 칸을 200으로 정했다면 그 다음날 다우지수가 2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했을 때 다우지수 그래프에 점으로 표시하고 선을 이으면 된다. 요 한 칸을 얼마로 할 건지는 자기가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상승 하락선을 나타낼 때는 만약 전날이 5만이었는데 저는 5천으로 한 거예요. 오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00이 많았다면 하락이 더 많았다면 5만에서 200을 빼야 되니까 49,800을 표시해야 된다. 줄 하나가 200단위이므로 그래프상에서 한 칸 아래 요거를 이제 뭐 저희가 200단위로 할 건지 100단위로 할 건지 그럼 한 칸 아래 적으면 된다. 만약 상승 종목이 1200이고 하락 종목이 400이면은 그날은 플러스 800이다. 그러면 4칸 위에 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칸을 제가 샘플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표를 만들었고 상승 하락선이 떨어진 뒤에 종합주가 지수 올라가면 위험 신호다. 무슨 소리냐? 이거로 말씀드리는데요. 증시 역사를 살펴보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승 하락선이 다우존스 지수보다 앞서서 최고치에 도달한 사례와 상승 하락선이 앞서서 최고치에 도달한 사례와 다우존스 지수가 아무리 높이 치솟아도 상승 하락선은 다우 지수가 아무리 높이 치솟아도 상승 하락선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증시가 상승하고 있어도 위험할 정도로 선별적이라는 뜻이다. 쏠려 있다라는 뜻이다. 2대 8로 상승 하락선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올리면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2대 8의 법칙이 그쪽에서 조만간 폭탄이 터진다 이 소리죠. 나올 때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매도 게임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승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다양한 종목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와 확실한 우량 종목으로 집중이 된다. 이게 증권시장보다
곧이어 코인 시장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벌어질 거라고요. 이 상승세가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이때부터는 차트와 지표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된다. 차트 8-6은 지금 이거예요. 이런 사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승 하락선은 1961년 5월 최고치에 도달했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 하락선은 5월 여기에 최고치에 도달했지만 상승 하락선은 다우존스 지수는 그때까지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B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두 최고치 사이에는 거진 7개월의 간격이 있었다. 7개월의 간격이 있었다. 다우지수가 61년 8월, 9월, 11월과 12월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동안 하락선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다. 1962년 초 다우존스 지수가 주요 지지선과 30주간의 이동평균선 아래로 붕괴하자 드디어 곰이 포효하기 시작했다. 베어마켓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장세의 징조는 1965년에도 나타났다. 상승 하락선은 65년 5월 절정에 이른 다음 상승세를 멈췄는데 다우지수는 그 뒤로도 9달 이상 계속 상승하여 1965년 10월, 66년 1월, 2월에도 고점을 기록했다. 상승 하락선이 상승을 멈춘 뒤에 일어나는 다우지수의 고점은 믿을만하지 않다. 상승 하락선이 상승을 멈췄다는 것이 첫 번째 불길한 징조요. 이후 다우존스 지수의 불확실한 고점이 두 번째 불길한 징조다. 이런 와중에 1966년 3월 다우지수가 주요 지지선과 30주간의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마지막 불길한 징조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그 IT가 나오면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죠. 쉽게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최근 그게 얼마간 일어났었는데 30주간 이동평균선과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하는 법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었어도 우리 미리 공매도 공부하셨잖아요. 공매도는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살까 말까, 기관 투자가라면 이거 공매도 할까 말까,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밑바탕에 깔고 그것을 역지상에 가면 오르는 놈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뛰는 놈에 올라탈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뛰는 놈에 올라타면 불안해서 100만 원 벌을 거를 3천 원 먹고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상승 하락선과 다우존스 지수 차이의 가장 큰 불일치는 아마 1972년 3월에서 1973년 1월일 것이다. 상승 하락선은 1973년 1월 다우존스 지수가 정상에 다다르기 10개월 전인 1972년 3월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최고치를 4번이나 경신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경고다. 왜냐하면 상승 하락선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죠. 늘면 늘수록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우지수가 1973년 1월 말 드디어 지지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앉자 증시는 40년 만에 엄청난 폭락 장세에 접어들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일일 코스피 같은 거 이렇게 일일 하게 되면 다 나오고요. 제가 코인은 뺐구나. 코인은 헷갈리실까봐 뺐어요. 이 쏠림 현상, 이게 사람들이 뒤늦게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하면서 내 거 팔고 굴러 올라탄다니까요. 그러면서 2대8의 현상이 생기면서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잘 돈 벌고 나갈 수 있도록 뒤에 온 사람들이 받쳐준다라는 거죠. 이건 농사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게 돈의 법칙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